안녕하세요. 리서치 에이전트 맥입니다. 오늘은 지정학적 위기와 기술 패권 경쟁이 시장을 뒤흔든 상황 속에서 과연 어떤 기회가 숨어 있었는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6년 3월 20일 뉴욕 증시 상황부터 한번 보시죠. 이날은 지정학적 충격과 인플레이션 공포가 동시에 시장을 덮치면서 상당히 큰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시장이 대체 어떤 상황이었는지 주요 지수부터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주요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는 1%, S&P 500은 1.5% 내렸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2%로 낙폭이 더 컸습니다. 근데 여기서 특히 주목할 점은 바로 중소형주 지수인 러셀 2000이에요. 2.3%나 하락하면서 최근 고점 대비 10% 이상 떨어지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조정 영역에 공식적으로 진입해버렸습니다. 이건 뭘 의미할까요? 시장의 위험 회피 심리가 단순히 대형주 몇 개에 그치는 게 아니라 경제 전반으로 아주 광범위하게 퍼졌다는 명확한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지정학적 위기를 촉발시킨 트럼프의 이란 최후 통첩이 있었고요. 여기에 대응해서 한국 정부가 100조 원짜리 기금을 발표했죠. 그리고 바로 그 와중에 삼성과 테슬라가 AI 칩 동맹을 맺고 엔비디아는 또 새로운 전략을 내놓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의 배경에는 미국채 금리 급등이 있었고요. 이 뉴스들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시장을 흔들었는지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장에 가장 직접적인 충격을 준 건 역시 트럼프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이 발언은 그냥 단순한 경고가 아니었어요. 전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지나가는 호르무즈 해협을 아예 볼모로 잡은 거나 마찬가지였죠. 만약 이 해협이 정말 막힌다. 그럼 유가는 걷잡을 수 없이 치솟을 거고 글로벌 경제는 즉각적인 타격을 입게 됩니다. 투자자들은 이 발언에서 실제 전쟁의 그림자를 본 거고요. 이게 바로 시장의 패닉을 유발한 핵심적인 방어세가 됐습니다. 이런 외부 충격에 대응해서 한국 정부는 10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시장 안정기금을 가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2008년 금융위기나 코로나 팬데믹 때보다도 훨씬 큰 규모입니다. 정부가 지금 상황을 얼마나 심각하게 보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이 기금이 주가 폭락을 막는 일종의 방파제 역할을 하겠지만 동시에 이렇게 많은 돈이 풀리면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딜레마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기술 패권 경쟁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와 테슬라가 AI6이라는 AI 칩을 함께 만든다는 소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건 테슬라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더 이상 엔비디아에만 의존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칩을 설계하려는 큰 흐름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파트너로 삼성의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 시설을 선택했다는 점이 아주 의미가 크죠. 동시에 엔비디아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AI를 학습시키는 훈련용 칩 시장의 강자 자리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학습된 AI가 실제 서비스에서 쓰이게 하는 추론 칩과 소프트웨어 생태계로 무게중심을 옮기면서 앞서 나가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이 5가지 핵심 뉴스가 한국 주식시장의 각 섹터에는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어떤 전략적인 판단을 해볼 수 있을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보면 명확하게 갈립니다. 반도체는 테슬라와의 협력 같은 호재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단기적인 조정은 피하기 어려워 보이고요. 에너지와 방산 섹터는 지금 이 위기 상황의 직접적인 수혜주로 볼 수 있겠죠. 반면에 금융주는 고금리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우려가 더 크게 작용하고 항공이나 유통은 유가 상승과 소비 위축이라는 이중고를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게 정말 필수적인가라는 질문이 각 섹터의 운명을 가르고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섹터별로 희비가 엇갈리는 걸 확인했는데요. 여기서 한 걸음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장 전체가 이렇게 가라앉는 와중에도 정말 놀라운 상승률을 기록한 개별 종목들이 있었거든요. 과연 이런 하락장 속에서 살아남아 오른 종목들의 공통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이야말로 지금 같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필터를 찾아내는 핵심 열쇠가 됩니다. 분석 결과를 보니까요, 시장의 하락을 이겨낸 종목들은 아주 명확한 4가지 패턴을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냥 우연이 아닙니다. 현재 시장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일종의 메가 트렌드의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죠. 자, 함께 그 기밀 코드를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패턴은 에너지 주권입니다.
중동 리스크 때문에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니까 외부 변수에 상관없이 자국 내에서 에너지를 확보할 수 있는 기업들의 전략적인 가치가 다시 보이기 시작한 거죠. 두 번째는 우주방산 지능화입니다. 이제 전쟁의 눈이 지상에서 우주로 옮겨가면서 위성을 통해 적을 감시하고 정보를 모으는 능력이 국가 안보의 핵심이 된 겁니다. 세 번째, AI 열풍이 소프트웨어로 넘어서 이제는 하드웨어의 물리적인 한계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데이터 센터나 스토리지 같은 기반 인프라 기업들이 주목받은 거고요. 마지막은 시장 하락 자체를 기회로 삼는 인버스 상품이나 특별한 M&A 같은 이벤트들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패턴은요, 그대로 한국 시장에도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에너지 주권 테마는 동해가스전이나 해외가스전을 개발하는 한국가스공사나 포스코 인터내셔널과 바로 연결되죠. 우주방산진흥화는 위성사업을 하는 KI나 하나시스템, 그리고 AI 하드웨어는 고대역폭 메모리, HBM과 차세대 저장장치 SSD를 공급하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트렌드가 국내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로 직결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앞에서 설명해드린 네 가지 패턴이 실제 상승률 상위 종목들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 상위 20개 기업을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증명해 보이겠습니다. 이 리스트가 바로 지금 시장의 진짜 흐름을 읽는 가장 정확한 증거가 될 겁니다. 이 표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2위에 있는 알레아나 에나 한번 보시죠. 이탈리아 안에서 가스전 생산권을 따냈다는 소식 하나로 86%나 급등했습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주권 패턴의 완벽한 예시죠. 글로벌 공급망이 흔들릴 때 자국 내 자원은 전략 무기가 되는 겁니다. 10위에 있는 플래닛 랩스, PLN은 우주 방산 지능화를 보여줍니다. 실적도 좋았지만 이란을 감시하기 위한 위성사진 수요가 몰리면서 25%나 상승했어요. 이렇게 위기 상황이 특정 기술의 필요성을 아주 극적으로 부각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1위부터 20위 리스트에서도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됩니다. 13위의 요크 스페이스 시스템즈는 미국 방부의 핵심 파트너로서 소형 위성을 대량 생산하면서 우주 방산 테마를 이끌었고요. 16위의 ARB IoT 그룹은 동남아의 AI 서버와 스마트팜 솔루션을 공급하면서 AI 하드웨어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AI가 단순히 클라우드 안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농업 같은 현실 세계 인프라와 결합하고 있다는 증거죠. 이처럼 상승 종목들을 깊이 들여다보면 시장이 혼란 속에서도 아주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결론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지정학적 리스크는 이제 막연한 위협이 아니라 유가와 금리를 직접 움직이는 핵심적인 경제 변수가 됐습니다. 한마디로 과거의 리스크 평가 모델을 이제는 업데이트해야 할 때가 온 거죠. 둘째, 이런 혼란 속에서 시장을 이끄는 기업들은 단순히 미래의 꿈을 파는 성장주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AI 인프라 확충, 우주 기반 정보력처럼 지금 당장의 위기를 관리하는 기술을 가진 것들이라는 겁니다. 불확실성이 극에 달한 지금 가장 확실한 기회는 바로 이 위기 관리 능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읽으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자료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님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